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룬이 머무는 순간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분주한 하루 보내시다가 이렇게 잠시 이 자리에 들러주셨다면 이 시간만큼은 마음만이라도 조금 느리게 조금 부드럽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가능하다면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에 앞으로 72시간을 지금보다 덜 불안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짧은 한 문장을 준비해 두었거든요. 그 한 문장을 가슴에 살짝 안고 잠자리에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냥 스쳐 지나간 영상 한 편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조용히 방향을 돌려주는 순간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조금 앞에서 살아본 나, 그러니까 미래의 내가 지금 나에게 보내는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은 수면 영상처럼 점점 마음이 풀리고 힘이 빠지도록 흐를 겁니다. 눈을 감고 누워서 들으셔도 좋고 침대에 몸을 편하게 기대고 조용히 듣기만 하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생각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왜 하필 지금 이 영상이 내 화면에 뜬 걸까요? 왜 오늘, 왜 이 시각, 왜 이 내용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이 알아서 보여준 거지. 요즘 이런 영상 많잖아. 심심해서 하나 눌러본 것뿐이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그 앞에는 언제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서 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올라오는 걱정들, 불 끄고 누우면 괜히 떠오르는 지난 일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지금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뭘 바꿔야 하는지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막막함. 그런 마음들이 속으로만 웅웅 울리고 있을 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넘기다가 어느 순간 손가락을 멈춥니다. 검은 화면 위에 떠 있는 작은 그림 하나, 짧게 적힌 문장 하나, 왠지 목소리가 잔잔할 것 같은 영상 길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내가 품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일정 부분 보이지 않게 맞물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마음 깊은 데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만남일 수 있다. 지나온 세월을 떠올려 보면 그런 순간이 분명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지, 왜 그 시기에 그 말을 듣게 되었는지, 굳이 그 책을 집어들 이유는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끌려서 펼쳤더니 어느 한 문장이 마음을 통째로 바꿔놓았던 경험.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기한 인연이다. 타이밍이 기막히다. 오늘 이 영상도 어쩌면 그런 순간들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보고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 한편에서 이런 속삭임이 살짝 들리신다면 잠깐만 귀를 기울여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건 나한테 온 작은 신호일지도 몰라. 이번에는 조금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보다 한반년쯤 혹은 1년쯤 더 앞에 서 있는 미래의 나를 마음에 그려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마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많이 버텨본 사람일 겁니다. 조금 더 많이 내려놓아보고, 조금 더 많이 받아들여보고, 조금 더 많이 경험하여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깨달아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미래의 내가요, 오늘의 나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건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 내가 너무 잘 알아. 불 끄고 누워 있는데 괜히 가슴 언저리가 조여오는 느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다가 집에 돌아와 문 닫고 혼자 있으면 먼저 한숨부터 나오는 그 마음 나도 다 겪어봤어.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 영상을 꼭 보게 해주고 싶었어.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만 흘러간다. 그래서 늘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그땐 몰랐지. 지나고 보니까 알겠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세계에서는 가끔은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조금 앞에서 살아보고 있는 내가 아직 길목에 서 있는 나를 향해서 살짝 손짓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쪽이 더 편안하더라. 여기로 돌아서면 나중에 후회가 덜하더라.
우리는 그걸 직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끌린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요즘 들어 왜 이 생각만 자꾸 나지 하는 느낌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옛 철학자들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사는 동안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바라보라고 속삭이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오늘 이 영상이 지금의 여러분께는 바로 그런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인생을 길게 펼쳐놓고 뒤돌아보면 겉으로 보기엔 비슷비슷하게 지나간 날들 같지만 이상하게 또렷하게 기억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날 했던 선택 하나, 그날 조심스레 꺼냈던 말 한 줄, 그날 끝내 잡지 못하고 놓아버렸던 손. 그 작은 갈림길들 때문에 몇 년 뒤에 나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 말을 꺼냈다면 혹은 꺼내지 않았다면, 조금 더 버텨봤다면 혹은 조금 일찍 정리했더라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장면이 하나쯤은 남아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시다면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이 인생의 그런 갈림길 근처에 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나는 이 구간을 이미 한번 지나가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이 지점을 어떻게 건너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 년이 훨씬 가볍고 단단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무겁고 후회가 남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신호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내는 겁니다. 눈에 띄는 문장들로 요즘 내 마음과 이상하게 겹치는 단어들로 다른 영상들 사이에서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지는 목소리로 옛사람들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큰 물길의 방향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작은 물꼬에서 바뀐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물길이 아주 살짝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미래의 나에게서 오는 신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지 천천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요즘 내 마음이 자꾸 머무는 자리가 어딘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자꾸 되돌아오는 주제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부부, 자녀와의 거리감, 말하지 않고 쌓아둔 서운함, 건강과 몸 상태에 대한 불안, 노후 생활과 돈 문제, 혹은 이제라도 나답게 살고 싶다. 는 오래된 소망일 수도 있지요. 그만 생각해야지. 마음을 다잡아도. 불 끄고 누우면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고 혼자 걸을 때면 생각이 또 그 길로 흘러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그 주제가 스르르 떠오른다면 그건 단순한 집착이나 기분 탓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향해 조용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여기를 한번 들여다볼 때야. 불가에서는 마음이 오래 머무는 자리를 인연이 머무는 곳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렵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 나를 가장 자주 찾아오는 고민이 무엇인지 그것만 솔직하게 인정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종이에 이렇게 적어 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요즘 이 문제에서 자꾸 마음이 머문다. 그 한 줄을 쓰는 순간 이미 신호의 첫 문을 여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고 싶은 건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오랫동안 되풀이해 온 내 방식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익숙한 방식이 있습니다. 항상 나부터 한 발 빼놓는 버릇. 늘 남의 눈치를 먼저 보고 내 마음은 괜찮아 나중에 하고 뒤에 밀어두던 태도. 나는 원래 이 정도지 하면서 스스로를 줄여온 생각. 언젠가 준비되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이런 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정작 첫걸음은 계속 밀어온 습관. 이제는 잘 맞지 않는 줄 알면서도 수십 년 함께 입고 살아온 불편한 옷처럼 그냥 그러려니 하고 견디고 있는 관계와 상황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런 문장을 완성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영역에서 나는 계속 이렇게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이 말은 나를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패턴 위에 조용히 빛을 비춰보는 작업입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어떤 이는 진짜 변화는 자신을 책망하는 데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데서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설마 이 정도 습관이 문제겠어. 원래 다 이렇게 살지. 내가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함께 떠오른다면 오히려 그 지점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미래의 나는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방식이 계속되면 넌 결국 내가 서 있는 자리와는 다른 길로 흘러가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조금만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 세 번째로는 가장 현실적인 한 가지 행동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신호는 결국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그 행동은 절대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전화를 오늘 딱 한 번 걸어보는 것. 언젠가는 정리해야겠다고 속으로만 생각하며 계속 미뤄두었던 관계에 대해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는 것. 몇 년째 해보고 싶다 라고 말만 했던 일에 오늘 단 30분이라도 시간을 실제로 써보는 것.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종이에 쭉 적어 내려가다가 마지막 줄에 조용히 선을 그어보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고 어디선가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지점.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왔다가 그 문턱에서 멈춥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준비되면 하지 뭐. 내년쯤 상황 봐서. 우리가 평생 들어온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두려움은 항상 문 앞에서 제일 크게 느껴집니다. 문을 열고 한 발만 내디디면 긴장은 남아 있어도 처음처럼 숨막히는 공포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미래의 나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문 밖의 풍경을 이미 한 번 보고 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신호들을 자주 놓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해석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낯설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경험, 설명되지 않는 우연들을 마주하면 우리 머리는 아주 빠르게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나이가 드니까 예민해졌나 보다.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나면 내 마음 안에서 켜지려던 작은 신호들은 금세 다시 꺼져버리곤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진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익숙한 설명이 편해서 그 자리에 머문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머릿속 해석을 전부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설명이 혹시 중요한 신호까지 덮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만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냥 별일 아니겠지. 이 말이 떠오를 때 조금만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금 바로 잘라 말해도 될까? 그 잠깐의 멈춤 하나가 신호가 묻혀버리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이 순간의 편안함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언제나 당장의 안정과 안정을 먼저 챙깁니다. 반면 조금 앞서 있는 나는 몇 달 뒤, 몇 년 뒤의 나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조금 긴 호흡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계산법이 자주 엇갈립니다. 지금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일을 그만두면 당장 생활이 흔들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미래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은 불안하겠지만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도 같은 자리만 계속 돌게 될 거야.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지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눈앞의 어려움은 크게 보고 왜 이걸 해야 하는지는 작게 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머리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조금 더 먼 데서 나를 바라보는 상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의 안정을 지키는 선택과 나중에 내 자신이 고맙다고 말해줄 선택 중에 어느 쪽을 한번 믿어볼까?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조금 앞쪽으로 옮겨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입니다. 가족,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들. 이 사람들은 모두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그들의 마음도 덩달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걱정과 습관처럼 튀어나온 말들 속에 이런 메시지가 섞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해? 그냥 지금처럼 지내는 게 낫지 않겠어? 물론 그 말들 속에는 사랑과 염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는 내가 아는 안전한 세계 안에 그냥 그대로 있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듣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역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보다. 내가 괜히 별 생각을 다 하는 거겠지. 그럴 때일수록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하는 걱정은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걸 기준으로 한 말일까? 아니면 저 사람이 보기 편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 말일까? 옛 이야기 가운데에는 남을 편하게 해주려다가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 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주위의 조언을 전부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앞에서 살아본 내가 살며시 건네는 마음의 속삭임과 주변에서 들려오는 걱정 어린 말들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나를 조금 더 자라게 하는 방향인지 한 번쯤은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들으신 뒤에 앞으로 72시간, 그러니까 딱 사흘 동안만 작게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 의식처럼 거창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수행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앞에서 살아보고 있는 나와 지금 여기 있는 나 사이에 얇지만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는 작은 연습입니다. 잠들기 전 수면 영상처럼 조용히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만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첫째 날에는 내가 요즘 어느 쪽에서 신호를 받고 있는지 차분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20분 정도를 만들어 보세요. 휴대폰 알림을 끄고 방 안의 불을 조금 낮추고 편한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침대에 살짝 기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어 보세요. 숨이 오르내리는 감각에만 잠깐 마음을 두셔도 좋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요즘 내가 제일 자주 걱정하는 건 뭘까? 억지로 밀어내 보려고 해도 자꾸 떠오르는 주제는 뭘까? 지금 하는 일일 수도 있고 관계와 가족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 돈과 노후에 대한 고민, 아니면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다. 이러한 오래된 바람일 수도 있지요. 어떤 것이 떠오르더라도 맞다 틀리다 따지지 마시고 종이에 그대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만 더 적어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나를 탓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패턴을 눈으로 바라보려고 쓰는 겁니다. 이것만 적어보셔도 신호가 어느 방향에서 오고 있는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둘째 날에는 두 개의 미래를 번갈아 그려보는 상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른 다음 먼저 첫 번째 길을 떠올려 보세요. 어제 적어두셨던 그 영역에서 내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실제로 바꾸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6개월 뒤 그때의 나는 어디에서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보다 눈가 주름이 조금 더 부드럽게 웃고 있을까요?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지금보다는 조금 덜 묵직하게 느껴질까요? 이러한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라든지 그때 마음에 스며들 것 같은 느낌만 천천히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길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그대로 지내기로 한 날을 상상해 봅니다. 그래도 그냥 지금처럼 참고 지내자 라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똑같이 6개월 뒤에 나를 떠올립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과 어떤 점이 비슷해 보이나요? 지금보다 걱정이 더 커져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더 깊이 내려앉아 있을까요? 괜히 움직였다가 후회하면 어쩌나 하면서 움츠렸던 그 선택이 6개월 뒤에 나에게 어떤 표정과 마음을 남겨놓을지 살짝 상상해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림이 얼마나 선명하냐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어느 쪽이 조금 더 숨이 깊어지는 느낌을 주는지, 어느 쪽에서 내 안에 잔잔한 확신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지는지, 두렵더라도 조금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는 길이 있다면 아마 그쪽이 미래의 내가 손짓하는 방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날에는 마침내 아주 작은 약속의 행동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나는 이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마음입니다.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글, 30분의 집중.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헤어질지 말지, 정리해야 할지 말지. 오랫동안 고민만 하던 관계가 있다면 오늘은 그 사람에게 바로 연락을 하자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종이에 담담하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시작입니다. 건강검진이나 검사처럼 계속 미뤄왔던 일이 있다면 오늘은 병원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장에 적어 놓는 것만 해도 됩니다. 하고 싶다고 마음속으로만 수년째 품고 있던 공부나 글쓰기, 그림이 있다면 오늘은 관련 책을 한번 찾아보거나 종이에 제목 한 줄을 적어보는 것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미래의 나에게 이렇게 전해질 겁니다. 내가 보내준 그 신호 분명히 들었어.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제 나도 한 걸음 움직여 보려고 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우연 같다 라고 여겼던 많은 장면들이 조금씩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이제 내가 느꼈던 그 신호에 마음을 열고 한 걸음 움직이고 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인생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며칠은 조금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미리 살짝 짚어두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듯 우리가 용기를 내어 움직이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한 주 정도는 더 흔들리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서운함이 커지고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일들이 괜히 마음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몸이 더 피곤하게 느껴지고 잠이 쉽게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괜히 움직였어. 괜히 변화를 택했나 보다. 그냥 조용히 살 걸 그랬나. 하지만 비행기도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갈 때 한 번쯤 크게 흔들립니다. 바깥 공기는 그다지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객실 안에서는 몸이 출렁이는 느낌이 들지요.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습관과 관계와 환경이 한 높이에 맞춰져 있다가 조금 다른 높이로 옮겨갈 때는 반드시 작은 조정과 흔들림이 생깁니다. 이 시간을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하는 증거로 보지 않고 그때쯤이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나의 인생 고도가 바뀌고 있구나. 내 삶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전과는 다른 자리로 천천히 옮겨가고 있구나. 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덜 지치면서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랑클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무너지는 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느낄 때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겪는 흔들림을 나에게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든지 혹은 실패, 응징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거쳐가는 구간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시간을 견디는 힘이 훨씬 달라집니다.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조금씩 공기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많이 불안했을 상황인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괜찮다고 느껴지는 순간, 막혀만 있던 일들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경험.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이 영상이 마치 나 보라고 한 것처럼 휴대폰에 찾아왔구나. 어쩌면 지금의 나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인사를 건네듯 다가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졌구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래의 나와 조용히 연결되어 있기 위해 매일 아주 짧게 할 수 있는 연습 한 가지를 나누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습관처럼 휴대폰부터 집어들기 전에 단 3분만 나에게 선물해 보는 겁니다. 눈을 살며시 감고 숨을 2-3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6달 뒤에 나를 떠올려 봅니다. 집이 어딘지 옷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그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눈빛, 귓가의 분위기, 어깨에 실린 힘이 어떤지만 느껴보면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이나요? 조금 더 든든해 보이나요? 조금 더 자유롭고 가벼워 보이나요?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의 나에게 지금 그 자리에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야? 떠오르는 말이 오늘은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 일 수도 있고 이 문제는 오늘 안으로 한번 해결해보자는 마음가짐. 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 말에 오늘 하루만큼은 너무 흔들리지 말자. 라는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문장이 아니라 어디선가 스며오듯 떠오르는 말이 있다면 그걸 조용히 종이에 적어 두셨다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눈에 띄는 자리에서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불가에서는 마음이 향하는 곳에 길이 열린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우리가 되풀이해서 떠올리는 생각이 결국 우리의 성격과 삶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3분의 이 작은 연습은 미래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놓인 다리를 하루에 한 번씩 건너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이건 그냥 걱정에서 나온 생각이구나. 이건 누군가가 살며시 나에게 알려주는 길잡이 같구나.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잠들기 전에도 비슷한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을 가장 오래 붙들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그 생각 안에는 어떤 바람과 어떤 두려움이 섞여 있었는지 부드럽게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내게 왔던 작은 신호들을 내일은 조금 더 잘 들어보자. 이 한마디가 마치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기도처럼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포근하게 감싸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을 나누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그냥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는 사람 중 하나일 뿐이다. 큰 흐름 앞에서 나는 너무 작은 존재 같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조금 앞에서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내가 수없이 많은 날들 중에서 굳이 오늘, 굳이 이 시간, 굳이 이 영상을 골라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그 신호에 조용히 응답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많이 지치셨다면 이렇게만 약속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72시간 동안 내 마음에 스며드는 작은 신호들을 아무 뜻 없는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겠다.
적어도 한 번은 귀 기울여 보겠다. 그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시간 속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조금 앞에서 손짓하고 있는 여러분의 미래가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오래 묵혀두셨던 고민,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한 문장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살짝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이런 신호를 느끼고 있다. 이 부분에서 특히 마음이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짧게 적어주시는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여기는 서로의 삶을 조용히 비춰주는 작은 쉼터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망들이 조금씩 모양을 갖추고 현실로 다가오는 그 길 위에서 기룬이 머무는 순간 채널도 언제나 조용히 곁을 지키며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밤은 마음이 조금 더 가벼우시길,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한결 더 가볍고 여유로워진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